박연미 경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긴급하게 마치 소화기처럼 투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당장 3월에 미국 금통이 여기에 취약하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경제 나는 잘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보다 쉽게 좀 설명해 주시라 믿고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은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물건 옮기지 마세요 이런 얘기니까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증시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인데요. 이분이 웬만하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경제 상황이 정말 나빠져도 아빠가 애들 모아서 얘들아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앞으로 당분간 고기 못 먹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할 텐데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 뒤에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경제수장이 공식적으로 밝힐 만큼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상황은 어떤지 먼저 타일러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금리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재정부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 관계자들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가를 얘기하지 않고 실업률을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그런 약간 느낄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인데 원래 2021년이 되면 실업률이 한 뭐 4.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가 앞으로는 좀 20%까지 혹은 30%까지 실업률이 굉장히 급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지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그 2008년 금융위기나 뭐 80년대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10% 정도? 30년대 후반에 그 대공황 됐을 때는 한 20%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20%에서 30%를 얘기하고 있는 게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실업률을 낮췄다. 늘 이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0.1%, 0.2%로 늘 막 자랑하곤 했는데 네. 지금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거 얘기도 맞지만 일단 20%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냐면 350만 개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350만 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벌써 미국에서는 18%의 가정들이 이미 해고당했거나 아니면 가정 중에 한 명이 근무 시간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20%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예측이고 그거보다 심각해질 수 있고. 중국도 국가통계청에 따라 1월달, 6월달에 우리가 관광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96조 원, 수박과 관련되는 그리고 요식업도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87조 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이 되게 중요한 나라니까 지금 생산 시설이 자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한 13% 정도로 떨어졌고 30년 만에 처음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을 처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가 좀 이렇게 다 얽혀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 두 개의 심장입니다.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심장이 지금 다 아프단 말이에요.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싱싱한 심장이라면 미국은 아주 큰 심장이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호텔, 레저, 관광업을 중심으로 지난 23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뉴욕 증시 사상 228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 증시 그 오프라인 시장 문을 닫았어요. 하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급약 처방이 있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회복이 되어 가는데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장 가동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부품 안 주면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으면 미국 소비자에게 차를 못 팝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세계 전체적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이것도 우리 참 걱정거리예요. 이런 상황이 전 산업으로 번지게 되면 경제 상황 전체가 침체되게 그렇죠. 됩니다. 근데 미국이 상황은 어떤가요? 그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양면의 칼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중국 쪽에 뭐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 있고 그런 생산 시장으로서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발길을 딴 데로 돌려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신뢰가 떨어진 게 뭐냐면은 IP 문제에서 좀 비롯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려면 특히 기술 쪽이거나 그러면은 합작 기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디선가 국영 기업에서 같은 물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 안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뭐랄까 거시적인 경제와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가능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시기?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라, 그다음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하는 뉴스 있는데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님이 저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는 또 좋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다른 차원의 이유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정말 유명했던 IT 회사가 있어요. 그 IT 회사가 오라클이에요. 지금 처음에 오라클 회사 우리 중국에 들어왔을 때 기업들이 다 좋았어요. 그 딱 필요했던 기술, 필요했던 서비스였어요. 근데 저희 중국에서 있는 미국 회사들이 다 좋은데 기술도 좋은데 거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기술 좋은데 가격이 엄청 높고 서비스 그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는 않아요. 쓰든 말든.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오라클 회사를 왔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지금 IT 산업이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기술도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속에서는 자기 국가의 기업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경쟁 속에서 그 도태를 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이 시장 경제예요? 네, 저희가 시장 아니 그걸 좀 어떻게 달라요, 해석하는지에 우리랑.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특색이 있는 시장 경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정답이 없다고 봐야 되고 양쪽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완전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고 중국은 자본주의고 약간 정부 제도가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부의 간섭도 높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사실 정부랑 또 되게 좋은 관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이쪽에서 저희 뭐 서양권에서 가끔 안 맞을 때 많아요. 사실 이거 되게 긴 얘기인데 그렇죠. 긴 얘기죠. 양쪽 다 맞아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가 미국에 끼친 피해를 중국에게 물어내라고 강요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거 미국 하원의 생각이랑 저희 생각이 일단 다를 수도 거예요. 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한테는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의 대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책임져 주고 싶어서 정말 4만 개 이상의 의료팀들이 우한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24시간 심지어 48시간 심지어 잠도 안 자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이렇게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중국 사람은 먼저 잘 치료해야 우리가 먼저 백신을 해야 그러면 전 세계를 폐를 끼치지도 않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들도 다 중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타격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중국은 프랑스의 8번째 이제 교역국이자 6번째 수입 대상국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중국의 의지를 많이 해요. 한국만큼 의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매년 한 200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근데 1월이었을 때 파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80%가 감소했었고 지금도 이제 관광객들이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엄청 심각한 상태예요. 러시아도 이제 2월 저부터 국경이 폐쇄됐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 채소 수비 이제 못하게 돼서 채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올랐죠. 이제 3배 올라갔는데 오이랑 토마토 1kg를 3,000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가격이. 독일은 일단 자동차 수출 어마어마하잖아요, 원래. 근데 저희도 이제 거기서 엄청 타격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크스와겐하고 BMW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공장들이 아예 그냥 잠깐 중단했고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부품을 되게 많이 만들고 생산하고 이제 독일로 수입하는데 폴크스와겐 같은 경우는 거의 판매량의 50% 이상 다 중국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니까 지금 독일 자동차 업계에 엄청 큰 이제 타격이 왔고 BMW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의류용품이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거 우리도 많이 수출하는데 지금 못 파니까 독일 경제에 엄청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독일에서 백신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전액을 투자하겠다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의 정서는 어때요? 이제 방송이라 욕 못 하고 있는데요. 방송이라 욕 못 하고 있는데요. 독일말로 해요. 저희가 저희 샤이스라는 단어인데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빴고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저희가 트럼프한테 되게 서운했던 부분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도 약간 아베 총리한테 약간 비슷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상의 없이 국경선을 폐쇄했다는 점.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가 유럽 연맹이랑 상의하지 않고 바로 그거 폐쇄했다는 점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서운했고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These restrictions will also not apply to the United Kingdom. 영국하고 아일랜드 제외하고 모든 유럽의 어떤 입국을 우리 금지한다. 아니 뭐 바이러스가 영국하고 아일랜드 쪽으로 안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백신을 지금 그래도 이제 연구 중이고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니까 트럼프가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죠. 네. 인수하고 자기가 이제 백신 통해서 본인이 이제 돈 벌려고 하는 모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건 이제 독일 정부에서 그나마 좀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네, 아직까지는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백신 회사를 인수하겠다 하는 거고 또 독일에서는 우리 미국한테 못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나요, 타일러? 어때요? 저도 욕하고 싶어요. 저도 욕하고 싶어요. 아니 4인만 추구한 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되게 간단해요. 그 사람이 그 서운했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도 트럼프를 보고 되게 서운해요.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할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좀 진정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근데 사익 추구를 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해요. 사실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쪽에 막 리조트를 갖고 있고 제약 쪽으로 막 바이러스 그런 예방 주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또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너무 뻔해요. 진짜 제대로 탄핵시켰어야 되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래요? 뭐 조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화했는데 또 왜 그랬대요? 아니, 정말. 화했을 또.